자, 말 문제입니다, 말 문제. 예. 뭐야? 음.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하고 비교하실 게, 무형자산도 사용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비용 처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형자산은 상각한다는 상각. 그럼 감가상각하고 상각이 다른 말이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유형자산은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좀 건물이 낡아지고, 차도 낡아지고, 기계도 여러분들 좀 낡아지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가라는 말을 써요. 감가가 depreciation. 감가를 쓰는데, 근데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낡아지는 게 안 보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사용기간에 따라서 뭔가 이제 가치 같은 거 떨어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감가라는 말을 못 쓰고 그냥 상각이다라고 표현을 하긴 해요. 다만 무형자산의 상각이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둘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름만 우리가 하나는 감가가 들어가고 하나는 감가가 안 들어가는 것 뿐. 자, 근데 여러분들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저께 유형자산은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획을 썼었죠, 무조건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획을 무조건 썼어요. 그죠? 얘를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했죠. 자산을 우리가 해당 감가상각 자산이 우리가 해당 감가상각 자산이 감가상각이 누적돼서 차감을 하는 거. 차감하면서 평가하는 계정이다.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라고 했고 어저께 그래서 유형자산은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획을 써서 간접적으로 까야 된다라고 해서 간접차감 또는 간접상각법을 쓴다라고 불러요. 자, 근데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까 굳이 감가상각 누계획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맞죠? 어차피 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다 사용하면 어차피 없어지는 애니까 형태도 남아있지 않고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당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을 직접 차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 문제를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말 문제 조심하셔야 되냐면 직접 상각만 허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무형자산은 간접 상각도 인정합니다. 간접 상각도 인정하는데 우리가 무형자산은 좀 편한 게 그냥 직접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그럼 유형자산도 편한 게 직접 가는 거 직접 가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유형자산은 다 사용하더라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는 걸 용납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 문제 조심하실 게 어떻게 가끔씩 장난치냐면, 무형자산은 우리가 직접 상각하는 것만 인정하고, 간접 상각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접 상각을 하지만 간접 상각하는 기업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막 주주한테 정보 전달하려고. 자, 그리고 우리가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있죠. 우리가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허권 같은 게 만료가 되면은요, 일반적으로 잔존 가치는 없어요. 유형자산은 고물상에도 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용연수가 다 사용이 되더라도 애가 제 기능은 조금씩 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외부에 처분한다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게 잔존가치였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잔존가치 추정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시험에서 우리 나중에 여기 회계 1급이야 무형자산이 실기에서 거의 안 나오지만 나중에 세무 2급 가시면 무형자산이 실기 때 출제가 좀 어렵게 돼요. 실기에서 생각하는 거. 그러면 별도의 무형자산은 정액법 상각이 일반적이거든요. 시험에서 별도로 잔존가치를 안 주더라도 0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0이니까.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우리가 어저께 경제적인 효익을 얻는 기간이 내용연수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면 애가 제기는 빨리빨리 할 거 아니에요. 복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원에서 복사기 새로 사면 막 애가 깨끗하게 막 잘 나와. 빨리빨리 막. 그죠? 근데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 프린터도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쿠팡도 깔고, 까지 마세요. 가끔씩 그 있잖아요. 뭐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말집이나 이런 거 설치할 때 그냥 V자 표시된 거 이렇게 클릭하면 쿠팡 이런 거 다 깔린단 말이야. 뭔가. 그럼 속도가 느렸죠. 여러분들 집이면 안 그러잖아. 왜 우리 학원에 까냐고. 진짜 그러지 마. 여러분들. 맞아, 남을 소중해야지. 그죠? 물론 모르셔서 그러신 분이 이해하지만. 맞죠? 그래서 느려지면 복사기가 조금씩 여러분들 용지가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격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했죠? 저격한 거 아니에요는 아는데, 어디까지?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애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겠죠. 기계 같은 경우에는. 맞죠? 가동이 잘 되고 그러면서 제품도 깨끗하게 나오고. 그죠? 그랬다가 조금씩 이제 고장나면 제품이 또 안 좋은 상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얘가 수익을 많이 창출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계나 아니 비품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 수익이 많이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그런 감가상각 자산은 주로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같은 가속상각 많이 해요. 초기에는 수익 많이 창출해내니까 비용도. 왜냐면 우리 회계에서는 비용은 관련 수익이 장부에 기록된 기간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 비용도 초기 많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창출이 적게 되면 비용도 나중에 적게 잡는 주로 어저께 배우셨던 가속상각법 많이 써요. 근데 건물은 초기에는 많이 쓰고 나중에는 사용 안 해. 나중에는 이 건물이 40년이 됐구만, 20년 됐구만, 에이 안 들어가. 잘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을 계속 정액적으로 창출해요. 정액적으로 일정 기간 또 계속 같은 금액으로. 그래서 건물은 주로 정액법 상각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뭐라고 감가상각은 되어 있냐면 해당 자산이 경제적인 소비가 되는 합리적인 형태의 감가상각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 문구예요. 그렇죠? 근데 무형자산 문제가 뭐냐? 그런 게 안 보여. 기계장치 그런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액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액법 쓰는 게 아닌 바로 일단 이렇게 마치 이거야 여러분들.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해야지. 법 지키지 마. 그게 아니잖아. 맞죠? 근데 여러분 법 지켜야 안 지켜요? 가끔씩. 안 지키잖아. 가끔씩. 나 급한데 지금 횡단보도 빨간불이야. 그냥 건너잖아. 여러분 차 대기서 보고 이렇게. 저도 그랬고. 그죠? 이게 사람이.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야! 합리적인 방법 써! 없어? 대부분 없어요. 없어? 그럼 정의법 써. 했죠. 이거 말문제 조심하셔야 돼. 예. 그래서 어떤 게 장난치냐면 합리적인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쓴다는 게 장난쳐요.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도 감가상각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뭔 개소리에 드라마를 왜 생각을 합니까? 왜? 여러분들 드라마도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의 자산이야.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무형의 자산.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들 가치를 창출하잖아요. 드라마 편성해가지고 돈 들어온단 말이야. 광고도 들어오고. 그죠? 그러면 그것도 삼각해요. 실제로? 뻥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 제작사나 방송사도 상장돼 있잖아요. 걔네도 감가상각해요. 그런 것들. 상각합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재밌죠? 좀 회의 재밌잖아,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네. 재밌죠? 농담이고. 그래서 정의법 예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형자산도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정액법 쓰시면 돼요. 알죠? 상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은 여러분 기존의 특허권은요, 실제로 내용연수가 20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원칙은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 이건 단순 암기예요. 다만
법이나 계약에서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말 문제 조심하실 거. 자산은 취득할 때 생각할까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취득할 때부터 생각할까요? 아니면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생각할까요? 그것도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이거 말장난 안 칠 것 같죠? 나중에 낚여보면, 심각하게 많이 하네. 예. 그래서 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 그래서 문제에서 어렵게 주면 취득은 이때 했는데, 사용은 이때부터 했다라고 하면 생각은 사용한 시점부터 하는 거지 취득한 시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할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어저께 했던 비싼 기계 같은 거 있죠. 사오면 바로 써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테스트 어느 정도 합니다. 한 몇 개월은 좀 합니다. 여러분들 며칠이라도 해. 맞죠? 그래서 내가 1월 4일 날 샀어요. 테스트를 해야지만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부터 하는지 일단 보고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한 1개월이 걸리고 2월 4일부터 사용을 했다면 2월 4일부터 하는 거예요. 사용하니까 감가상각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취득일 주고 사용일 주면 사용일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 별도의 언급 없이 취득일 주면 그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어디냐, 여러분들. 113회. 340페이지. 340페이지. 4번입니다. (340페이지) 4번. 딱 봐도 나오긴 하는데.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맞죠? 20년입니다, 20년. 자, 1번. 물리적인 실체 업적.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식별 가능이다 나와. 식별 가능성. 그래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이따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비화폐성 자산은 듣고 버리세요. 네, 이해는 돕긴 하겠지만 뭐냐면, 우리가 대여금 있죠. 외상매출금은 화폐성 자산이야, 화폐성.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10,000를 빌려, $10,000? 아니, 만 달러 하지 말고, 내가 1,000,000원 빌려줬어. 그러면 1,000,000원 빌려주면, 1,000,000원을 받아요. 이자 무시하고, 1,000,000원을 받아요. 1,100만원 갚으라고요. 1,000,000원만. 그죠? 내가 만약에 외상으로 3,000,000원어치 상품 팔았어. 그럼 상대방한테 4,000,000원 달라고 해요? 3,000,000원 달라고 해요? 3,000,000원. 맞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화폐성 자산이라 지금 했던 거. 반면에 비화폐성 자산은 여러분들 내가 기계 건물을 10억 주고 샀다? 맞죠? 그럼 건물이 10억이면 한번 계속 10억? 아니에요. 어떻게? 나중에는 막 시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방금 했던 내가 빌려준 거나 받을 것들, 이제 받을 것들은 금액이 변동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가 변동하면 그게 우리가 비화폐성이라고 하는 거고, 가치 변동이 없으면 또는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은 돈이 아니니까 비화폐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무형자산도 가치 변동 있지. 특허권 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수 있거든. 그렇죠? 그다음 맞죠? 여기 경제적 효益통제라는 말이 꼭 들어와야 돼. 무형자산은.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이게 식별 가능성의 기준 문구예요. 기준 문구, 식별 가능성이. 제가 존재감이라고 했죠.
존재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존재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맞죠? 되게 자산들과 분리하여 거래를 할 수 있거나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별도로 거래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말. 자, 그 다음에 385 요거 하고 이제 부채 나갈게요. 385 네, 4번입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3번? 잠깐만요. 답은 3번이에요, 3번. 네. 자, 1번은 아까 이제 합리적인 거 써라. 거의 없잖니? 그럼 정리법 써, 이렇게. 예.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안 된다라고 해서 내부 창출 영어권, 우리 영어권이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 내가 내 매력을 나는 너무 이뻐.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신뢰가 가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3번은 말장난. 관계, 아까 그랬죠. 우리가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 초과할 수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지면 20년 초과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한국말? 한번 잘해봐, 여러분. 정해진 경우에도 20년 초과할 수 있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맞아요. 원칙이다라는 거 예외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타인의 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티그리손가 아무튼 뭐 있는데 그런 약품들 있죠. 특허가 만료돼도 그 특허를 여러분들 만료가 된 거를 가끔씩 제약회사에 조금씩 금액 주고서 일부 사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래요. 맞아.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 마무리.